참으시고요. 자, 종합부동산세 뭐 한 문제 아니면 올해 두 문제 정도까지 출제 가능하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물건이 몇 가지죠? 세 가지죠. 뭐죠? 주, 종, 별 이렇게 효활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시험에는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 그냥 뭐만 찾으면 돼? 주종별만 찾으면 되죠. 얘들은 하나같이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한 애들이죠? 누진세율로 과세한 애들이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율로 과세한 애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가 됐으면 비례세율로 과세가 됐으면 얘는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여러분 그냥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주종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배에서 오신 천사님이죠? 주종별에서 오신 천사. 그래서 주택, 종합,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과세 토지죠. 일단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올해부터는 재산 주택일 때는 개인과 법인일 때의 종부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올해부터는 누구 명의로 갖고 있는 게 개인의 명의보다 법인 명의로 갖고 있는 것이 세부담이 어떻게 한다? 무겁게 한참 무겁게 합니다. 아까 우리 주택을 취득해도 개인의 명의로 취득할 때와는 달리 주택이 법인의 명의로 취득하면 무조건 12% 때렸죠. 똑같이 재산세도 똑같고 우리 법인 종합부동산세도 개인과 법인일 때는 같다 다르다 법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걸 후회하게 만들겠답니다. 그런데 토지인 종합과 별도는 개인과 법인일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과 법인일 때 똑같아요, 여러분. 꼭 적어놔. 그래서 올해부터는 누구 명의로 갖고 있는 것이 개인의 명의로 갖고 있는 것이 주택일 때는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그러니까 얘를 줄이는 것보다는 얘를 무겁게 하는 거죠. 얘를. 근데 종합합산 과세토나 별도합산 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없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우리 주종별의 앞쪽 요약분이 있죠, 여러분. 79쪽 보세요. 79쪽. 79쪽 오셨어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해. 일단 이거부터 먼저 잡아. 79쪽 오면은 2021년도 과세 대상별 과세 요건 및 세액 계산 박스 있죠? 찾으셨어요? 70조. 70 맞네, 70조. 제가 뭐라 그랬는데요? 79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70 노안이 와서요. 가끔 가다 깜짝깜짝 놀래요. 옛날 공부할 때 책을 보면요, 글씨가 조그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봤었지? 내가 쓴 건가? 할 정도로 조그만 글씨 써 있는데 요즘은 이제 잘 안 보여. 70쪽 오셨어요? 그럼 70쪽은 역시 뭐 나왔죠? 주종별 나왔죠. 주종별. 근데 여러분 주택 보세요. 주택은 밑줄 쳐. 누구일 때? 개인. 그러니까 법인일 때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일단 개인을 기준점으로 합시다. 개인을. 그래서 여러분 종부세는 개인 소유 주택이 제일 기본이야. 요걸 잡는 게 제일 확실해. 개인. 얘를 잡고 이제 다른 점을 보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 납세 문제가 제일 중요해. 별표 3개. 납세 문제 별표 3개.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요. 첫째 일단 어느 날 현재죠? 과세 기준일 현재죠. 왜? 보유세니까. 모든 보유세는 어느 날 현재야? 6월 1일 현재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종부세 출발점은 뭐죠? 재산세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 문제. 그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 뭘 내는 거야,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과세 기준인데 재산세 납세 문제 밑줄 주시고 이거는 모든 공통이죠. and 자, 또 그럽시다. 무조건 소유자별 70쪽을 봐야 돼. 그래서 소유자별 동안에 무조건 10% 치고 꼭 적어요, 여러분. 소유자별에다가 예외 없음. 소유자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종부세 내기 싫어? 그럼 요걸 잘 이용하면 되죠. 종부세 줄이면 어떻게 줄여요, 교수님?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당장 요거 이용하라고 했죠.
뭐 소유자별.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명의를 뭐하면 분산하면 명의를 달리하면 뭐 중요해도 되고요. 더욱 좋은 건 상속이 제일 좋은데 상속해 주려면 어떻게 돼? 네, 가야 되죠. 하면 그래야 되죠. 네. 그래서 이 한 몸 던져서 온 가족의 행복을 주리리라. 네, 그럴 건지. 자, 그래서 소유자별. 요거를 여러분 뭐 세대별, 부부별 이런 말로 살짝 바꿀 수 있죠. 세대별, 부부별 합산 같이 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렸죠. 예. 무조건 명의자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디 뒤지죠? 국내죠. 왜? 종부세부터 이제 뭐죠, 여러분? 국세잖아. 국세는 이제 과세단위 지역이 어디 여러분? 국내죠. 우리 아까 재산세나 과세단위 지역이 어디였어? 시군구였죠. 재산세는 시군구 단위로 과세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남양주 시군은 어디 거만? 남양주 안시에서만 과세하는 거잖아. 근데 종부세는 국세니까 어디로 바뀐다? 국내죠. 그다음에 항상 이제 여기는 종합부동산세부터 국세니까 이제 뭐가 나오죠? 공시가격이 나오죠. 무슨 가격이 못 나왔죠, 여러분? 시가편액이라는 말이 못 나오죠. 시가편액이라는 말이 못 나오고 그냥 직접 누가 나와서 공시가격 직접 나온 거죠. 시가편액이라는 말이 못 나오니까 공시된 가격 그냥 직접 끌고 나와버린 거죠. 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동그라미.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는 얼마 초과? 85초.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 공시된 합격이 주택은 얼마? 6억. 종합은 얼마? 5억. 별도는 얼마? 80억 원을 뭐 할 때죠?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이죠. 여러분 요거 외우시죠. 요거 어떻게 외우죠? 우리 주류, 종호, 별팔공 이렇게 외웠죠. 특히 이때 요 6억, 5억, 80억을 과세 기준 금액이라 하는 거죠. 자, 이 금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 뭐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 때리는 거죠. 근데 이때에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얼마죠? 1세대 1주택자를 얼마 초과해야 되죠? 9억 원을 초과된다고 그랬죠? 9억 원. 1세대 1주택자 얼마 초과된다고요? 9억을 초과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하는 거죠. 이거 뭐 말 같지도 않게 지금 여당에서 안 나온 거 보면 아주 세법을 지들 마음대로 막 법을 만들어 나갔고 뭐 상위 공시가격 상위 2% 범위 내에서 때리겠다. 그러면 내가 상위 2% 속한지 안 한지는 본인은 몰라. 뭐가 나와야 돼? 공시된 가격이 나와야 되겠죠. 나와갖고 나한테 통보해줘야 돼. 너 상위 1%다? 오, 예. 드디어 내 인생에서 상위 1% 찍어봤구나. 씨. 그래서 상위 2%. 그러면 기준 금액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종부세 때리는지 자기도 몰라. 이거는 조세 법률주의, 특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올리겠다 그 얘기죠. 차라리 뭐 12억 초과 이렇게 하든지 상위 2% 서러워 죽겠어. 난 상위 1% 5%도 못 껴봤어. 전국구에서. 자, 1세대 1주택자 얼마 초과 여러분? 9억 초과 놓치보시죠. 근데 이거보다 저는요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는 법인은 6억 이하도 냅니다. 그래서 법인은 모든 법인이야. 그러니까 재산세를 낸 법인은 무조건 모든 법인 다 종부세나 압세면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하여튼 법인은 완화 강화. 네 그동안 법인 명의로 돌려갖고 종부세 안 냈지? 그거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법인은 6억 초과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요. 무조건 다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해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 중에 하나죠. 이걸 꼭 잡으십니다. 주류, 종호, 별팔공인데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저는 이걸 말로 물어볼 거냐? 저는 말로 물어보는 거 싫어요. 세법은 계산이야. 세법은 결론은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 주택 공시가격이 10억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합격이 얼마다 여러분? 10억. 자, 이때 요게 개인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법인 소유인 경우 이때의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종부세 과표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으면 되죠. 그럼 과세 표준 보세요. 과세표는 공시가격 합계해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이죠. 여기다 역시 항상 뭐가 나오죠, 여러분? 위출주 공정시장가별 다 몇 프로죠? 95%죠. 그러니까 공정시장가별 주정별 구분 없이 다 95% 똑같아 묶어버리면 돼. 이런 걸 왜 따로따로 해? 95%. 그냥 공시가 합계해서 6억, 5억, 80억을 뺀 거에다가 95% 곱한 거죠. 그런데 이게 누구면 1세대 1주택자는 6억을 빼는 것이 아니라 얼마 빼는 거고 9억을 빼는 거고 법인일 때는 빼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공제금액. 자, 그럼 요거 계산하세요. 10억 원일 때 종부세 과표 얼마인지 빨리. 개인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경우 법인인 경우로 구분해서 종부세 과표는 얼마인가? 계산하세요. 그리고 이거 계산하신 분 오늘 집에 갑니다. 아씨, 아까 갈걸. 근데 다 계산할 줄 아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직접 할게요. 다 할 줄 아는데요. 그러면 개인한테 어떤 공시가가 얼마 이러면 10억. 근데 개인일 때는 얼마 빼라고 이러면 6억. 이걸로 끝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공정시장가 그죠? 몇 프로? 95%죠. 그럼 얼마 이러면 4억 원에 95%가 4, 9, 36, 4, 5, 10 얼마? 3억 8천만 원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얘가 누구면? 1세대 1주택자면 여기서 6억 원이 아니라 얼마? 9억. 차이점 알면 되죠. 9억. 그 여기다 몇 프로? 95. 그러면 10억에서 9억 뺐으니까 얼마? 1억. 1억에 몇 프로? 95% 얼마? 9,500만 원이죠. 이게 법인이면 누가 갖고 있으면 법인은 10억에서 빼는 금액이 있어 없어? 없죠. 곱하기 95%죠. 그럼 여기는 얼마 여러분? 9억 5천만 원이죠. 자 보세요. 법인일 때는 과표가 얼마 돼? 9억. 딱 10억짜리 하나 갖고 있는데 법인이면 과표가 얼마 되고 9억 5천만 원. 1세대 1주택자 얼마? 9,500만 원. 다주택자는 3억 8천만 원. 그래서 크기를 보면 누가 제일 적고 1세대 1주택자가 제일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뭐? 다주택자. 그 다음에 뭐죠? 법인. 이게 종부세 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부터 누구 면을 갖고 있는 거? 법인 면을 갖고 있는 거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과세표준부터 여러분 그 밑에 세부담 상한까지 묶으세요.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까지 묶고 세액 산정이라 했죠? 산출세액 계산이죠. 세액 계산 적으시면 되겠네요. 과세표준부터 세부담 상한선 묶으시고요. 세액 계산. 자, 과표가 남은 이제 여기다 뭘 곱하라고요? 세율. 그래서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거기서 항상 종부세 뭘 빼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중과세이죠. 과표에다가 세율 곱해서 뭐가 남은? 산출세액이 남은 항상 종부세는 여기서 뭘 빼라? 이중과세액을 빼라고 했죠.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이중과세를 뺀 금액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율 보세요. 주택 세율은 여러분 거기다 적어 참조. 62쪽 오세요. 62쪽. 적고 62쪽 오세요. 자, 62쪽 여러분 박스 있죠? 메뉴에 세율 박스 찾으셨어요? 네, 이걸 보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 세율 역시 일단 주택수를 따져야 돼요. 주택수. 그래서 몇 주택이야? 1주택이야? 2주택이야? 3주택 이상이야?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셔야죠. 특히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2주택이 중요하다죠. 요 2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이야.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그래서 이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서 노는 물이 같아져 달라져? 달라지겠죠.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자는 누구랑 놀아라? 1주택자랑 놀아라 그랬죠. 근데 조정 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누구랑 놀아라? 3주택 이상자랑 놀아라 그 얘기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특히 이게 개인이냐 법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개인일 때 1주택이거나 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주택자. 이때는 몇 프로 출발해서 0.6%도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3%까지죠. 3%까지. 근데 조정 대상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자일 때는 몇 프로? 요거에 더블이죠. 요거에 더블 꼭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몇 프로? 1.2%부터 몇 프로? 6%까지 몇 단계?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죠. 세율 잡는 게 제일 중요해. 세율 잡는 게. 자, 근데 이게 누구면? 법인이면 똑같아. 판정 기준은. 그래서 1주택이거나 조정 대상지역이나 아닌 2주택 때는 요 누진세율 최고세율 몇 프로 끌고 와? 여기는 3%이나 그대로 끌고 오면 되죠. 3%. 법인인데 조정 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이나 요거 최고 끌고 와. 몇 프로? 6%. 그리고 얘들은 다 무슨 세율이에요, 여러분? 비례세율이죠.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비례세율이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종부세는 다 기본이 누진세율인데 요 놈만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세율로 때리고 있죠. 지금 제일 높은 세율로 때리고 있어 법인은. 그러니까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법인 명의를 갖고 있어갖고 너 그동안 종부세 안 냈지?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런 거죠.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간 그놈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서 점 딱 찍고 이제 요거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거 함께 세부담 상한을 꼭 같이 적용해야 돼요. 세부담 상한. 자, 법인일 때 세부담 상한선 특징이 뭐냐면 올해부터 법인은 세부담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를 어떻게 했다? 폐지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4조 보세요. 64조. 법인은 세부담 상한선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넘어간다입니다. 무한대로 갈 수 있다입니다. 무한대로 갈 수 있다입니다. 무한대로. 상한선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개인은 요 놈일 때는 몇 프로냐? 150%. 요 놈은 300%. 요게 세부담 상한선이죠.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세부담 상한까지. 요 주택수에 따라서 뭐와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달라져. 다시 한번 0.6%또 3%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중에 때는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 여러분? 150%. 1.2%또 6%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몇 프로? 300% 더블이죠. 근데 누구면? 법인이면 이 상한선 자체가 없어져. 무겁게 가볍게? 무겁게 법인이야. 그리고 토지는 다 150%입니다. 토지는 다 150%죠. 그게 여러분 교재 잠깐 어디 보시면 70페이지 다시 오세요. 세부담 상한 오세요. 70페이지 오셨어요? 기본이 몇 프로 여러분? 150%. 150%. 자, 밑줄 쳐. 기본이 150%야. 근데 예배가 두 가지인 거죠? 예배 두 가지. 첫째, 조정 대상지는 2주택자, 3주택자인 개인은 몇 프로? 300%. 그게 바로 300%가 거기 나왔죠? 300%. 누구일 때? 바로 우리 위에서 1.2%부터 6% 적용 대상일 때죠. 1.2%또 6%까지 6단계 초과 누진세를 개인일 때는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 300%. 법인은 아예 상한선이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세부담 상한 원칙은 150%. 종합 별도 다 150%죠. 그런데 1.2%도 6% 6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조정 대상지는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는 세부담 상한선 몇 프로? 300%. 근데 법인은 아예 세부담 상한선 자체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과표에다가 이렇게 세율 곱해서 뭐가 나면 산출세액이 나면 여기서 이제 뭘 빼라고요? 이중과세액을 빼는 거죠. 이중과세. 자, 이중과세액 볼까요, 여러분? 이중과세액은 똑같아. 주정부에 다 똑같아. 다 무슨 금액에 대한 종부세 과표금액 밑줄쳐. 종부세 과표금액 이게 중요한 말이야. 종부세 과표금액에 대한 뭘 빼내는가? 재산세죠. 똑같아. 주정부의 세놈이 다 똑같대. 그래서 각 과세 표준 금액에다 뭘 빼는 거다? 재산세를 빼는 것이 바로 뭐다? 이중과세액이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 제도가 있죠. 60% 이상 1세대 1주택자만 세액 공제 받죠. 다시 한번 위줄 쳐. 세액 공제는 누구만 받는다? 1세대 1주택자만이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몇 살? 60세 이상일 때는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 받죠. 그래서 60세 이상은 몇 프로? 20%. 65세 이상은 30%, 70세는 40%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을 보였다. 그때는 20%, 40%, 50%. 그래서 이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 그리고 옆에다 여백 있죠? 이렇게 해놓고 뭐가 가능하다? 중복 공제 가능이죠. 두 놈을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을 보면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자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단 몇 프로 한도내에서 몇 프로? 80%. 최대 합은 거기 몇 프로지만 90이지만 90이 아니라 몇 프로다? 80이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 출전이 90으로 고칠까? 90% 범위 안에서 중복공제 가능하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네, 그거 잡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이제 66조 보세요. 66조. 자,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이 나왔죠. 주택에 한해서만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21년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요거 하나 넣어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교. 66조 제목에 2021년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이 빠졌어. 종부세 비교죠. 토지는 개인과 법인이 어떻다 그랬죠? 같습니다 그랬죠? 토지는 개인 법인 차이가 없어. 어디서만? 주택에서만. 그러면 납세무자 보세요. 차이점 봅시다. 둘 다 가세기련제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주택 공시가격 따지는데 개인은 얼마 초과할 때만? 밑줄 6억 초과할 때만이죠. 그런데 법인은 6억 이하도 가세. 옆에다 적어. 모든 법인이죠. 이게 차이점이야. 법인은 주택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게 얼마짜리를 묻지 않아. 무조건 50 때리는 거죠. 종부세. 때릴 때 과세 표준 나오면 개인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 얼마? 6억.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9억을 뺀 금에다 95%죠. 그런데 법인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 곱하기 6억이 있어 없어? 없어. 공제 금액이 없네. 법인은. 옆에다 적어. 법인은 공제 금액 없죠. 개인은 6억 또는 얼마 빼는데 9억을 빼는데 법인은 공제 금액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커지는가 과표가 작아지는가? 커지는 거죠. 빼는 금액이 없으니까. 그리고 개인은 다 무슨 세율이죠? 누진세율이죠. 그래서 0.6%또 3% 또는 1.2% 6%까지 누진세율인데 법인은 무조건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이야. 비례세율. 그래서 법인은 주택이란 법인은 누진세율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죠. 그래서 각 개인의 최고세를 때리는 거죠. 3% 또는 몇 프로? 6%. 그러나 이중과세액은 개인 법인 동일하죠. 다 무슨 금액? 과표 금액에 대한 재산세 빼내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중과세액이 나면 여기서 세액공제,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인데 법인은 이러한 세액공제 또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공제와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이 없으니까 세부담이 법인은 커져 작아져? 엄청 커지는 거죠. 그냥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끝도 없이. 개인은 커져도 몇 프로 범위에서만 커지죠? 150 또는 300% 범위에서 커지죠.
절대 개인은 150% 또는 300% 초과해 못해. 근데 법인은 이게 없어, 상한선이. 예, 그게 큰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65쪽으로 오세요. 65쪽. 앞쪽이네요. 그 법인 종부세 과세 방법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위에 1세대 1주택 외이자 다주택자 적어놔. 1세대 1주택 외이자 누굴 말한다? 다주택자죠 뭐. 2주택 이상자.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두 가지로 구분하죠. 자, 이때에 6억 초과는 똑같은데 과세 표준을 보세요. 과세 표준. 다주택자는 얼마만 빼는데 6억만 빼는데 1세대 1주택자 얼마 빼라고요? 9억을 빼래요. 9억. 그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누진세를 0.6%부터 3% 빠질 밖에 없죠. 근데 다주택자는 2배로 갈 수도 있죠. 1.2%부터 6%까지 적용할 수 있죠.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안에서 무슨 제도가 인정된다? 세액공제 제도 되죠. 그러나 다주택자는 세액공제 적용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세부담 상한선도 1세대 1주택자는 몇 프로밖에 없는데 150%밖에 없는데 다주택자는 150% 외에 몇 프로짜리도 적용될 수 있다? 300%짜리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60조 오세요. 60조 오셨어요? 자, 메인 위에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 나와 있네. 박스 보세요. 개인은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 따라서 6억 이하할 때만 납세무가 있고 6억 초과할 때는 납세무가 없고 6억 초과할 때만 납세무가 있는 거죠. 근데 법인은 6억 초과 이하 관계없이 다 납세무 무조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신탁주택 납세무자 나왔죠. 올해부터 신탁법상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주택 누구한테 과세하겠다? 위탁자. 그래서 이때는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거로 보는데 다만 역시 밑줄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이 나오면서 조합의 납부한 금전을 매수할 소유는 신탁지일 때는 이때는 누가 낸다? 조합. 그리고 니은 이때 수탁자 뭐 있죠 여러분? 물적 납세무 있죠? 네. 그리고 앞에다 적어. 기업과 니은 묶어놓고 기업과 니은 묶으세요. 그리고 꼭 적어 재산세와 동일하죠.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부세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종부세, 재산세 다 누가 내야 되는데 위탁자. 근데 위탁자가 못 내면 대신 누가 내라? 수탁자. 이게 바로 수탁자 물적 납세무인 거죠. 뭐. 올해 2021년부터 적용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주택의 납세무자. 신탁주택 납세무자 2021년 됐고. 자, 양그릇 3번 1세대 1주택자 볼까요?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우대 대상이야? 규제 대상이야? 우대.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래서 세대원 중 누가 1인이 해당 주택을 밑줄 뭐 한 거죠? 단독 소유죠. 단독 소유. 그래서 1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한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를 말이죠. 그래서 단독 소유이기 때문에 위에다 적어. 공동소유는 X죠. 그러니까 주택 하나를 2명 이상이 공동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 인정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런데 요거의 예배가 올해 신설된 거죠. 그게 여러분 64쪽으로 오세요. 64쪽. 양가루 9번. 밑줄 공동명의죠. 공동명의. 아까 우리 공동명의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했죠. 공동소유는. 근데 여기는 인정해줘. 특히 부부 간의 공동명의 돼. 그리고 여기 제목 옆에다 적어 2021년 올해 신설된 규정이죠. 양가루 9번은 올해 신설된 규정이야. 그래서 1번 과세균형 중 세대원 중 1인이 밑줄 누구와 배우자와 공동의 1주택 소유 밑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즉 부부지간에 공동주택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세대원들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갑과 을이 있고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이 부부고 요 밑에 병이 자식으로 있는 거죠. 이게 동일 세대죠. 근데 이때 A주택 하나를 갑과 을이 60% 40%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원칙, 얘들은 1세대 1주택자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 원칙 1세대 1주택자 인정을 못 받아. 왜? 1세대 1주택자는 누구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단독 소유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요 갑과 을이 누구고? 배우자 간이고, 배우자 간에 공동 소유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병, 다른 세대원들은 주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 있는 거죠. 뭐.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당해년도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나 비록 뭐하고 있지만 공동소유겠지만 1세대 1주택 인정해줘. 나는 특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례 신청 이거는 저거 자발적 규정, 강제적 규정이야 선택적 규정이야? 저거 꼭 선택적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유리한 거냐? 그렇지는 안 해. 그렇진 않아. 상황에 따라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 나가면 언제 때 1세대 1주택 이거 특례 신청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분이 한번 조사해봐. 나는 특강할 때만 가르쳐 줄 거야. 그건 여러분이 연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공동 명의로 해서 1세대 1주택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거 잘못 신청하면 오히려 안 내도 될 종부세 오히려 더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강제 규정이야 선택적 규정이야? 선택적 규정입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으면 너 1세대 1주택자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아 못 받아? 받는다 그 얘기죠. 그럼 과표 계산할 때 6억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공제하게요? 9억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 세 공제 받아 못 받아? 받죠. 그래서 5년 이상을 보거나 또는 몇 살? 60세 이상 둘 중에 한 사람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좀 나머지 한번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보시냐면 이제 70조 종부세 부가징수 갑시다. 별표 2개. 재산 종부세 과세기도 언제죠? 재산세와 과세금 쫓아가죠? 무조건 몇 월이야? 6월 1일.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원칙 뭐죠? 정부 부가과세. 예외 뭐죠? 신고 납부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언제 내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내야 되죠. 71쪽 보세요. 그래서 원칙의 정부 부가과세 예외가 신고 납부나 종부세는 변함없이 언제 낸다? 12월 상반을 내야 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양가리 보면 물적 납세무 특례 있죠. 올해 신설된 거죠. 아까 우리 수탁자 뭐 물적 납세무 그에 대한 납부 특례 그냥 한 번만 읽어보세요. 뭐 당장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다음 페이지 72조 마무리합시다. 종부세도 분납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뭐는 인정 안 되죠? 물납은 인정 안 된다죠. 그래서 재산세 똑같이 얼마 초과자죠? 250초 과자죠. 다만 특징 분납 기한은 언제죠? 6월 6개월 이내죠. 6개월. 재산세는 몇 개월 이내죠? 2개월. 그럼 여기서 6개월 이내는 언제를 말하는가? 다음 연도 저거 6월 15일이죠. 그러니까 12월 15일 날에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언제? 6월 15일 날에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낼 수 있다 그겠죠. 이때 분할 납부 가능성은 옆에다 적어요. 여러분 재산세가 똑같죠. 재산세 똑같이 400 나왔다. 그럼 종부세도 어떻게 해? 250, 150. 800이 나왔다. 그럼 얼마? 400, 400. 이거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양그릇 4번. 역시 종부세도 부가세 붙는다.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죠. 국세니까 이제 지방교육세가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